자, 미국의 그 NDR이라고 부르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현재 주식시장이 블랙 먼데이가 왔던 1987년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최대의 폭락장이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랙 먼데이 때 뉴욕의 주식시장이 하루에 그야말로 22.6%나 빠졌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 미국의 금융위기의 시작, 2029년 대공황과 더불어서 100년 내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주식 폭락이었어요. 그래서 1987년의 이 교훈은 주식시장이 스스로 위험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리스크가 옮겨 다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했지만은 터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잘못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극이 반복적으로 확대되어서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성향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금융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보편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자, NDR은 보고서에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 S&P 500 지수가 3분기에 지금 36년 전인 1987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리를 끌어올렸고, 추가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부분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 달러화 강세로 잠재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여름 고점 대비 8%나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87년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결론은 87년하고 똑같은 폭락은 없을 거라고 막연히 말을 해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부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연준 내의 경제학자들이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기가 찬 내용들이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연준 소속 경제학자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성장률이 느리지만 플러스 성장, 실업률은 거의 보합 상태, 인플레이션은 2% 떨어질 거다. 지금 연준이 바라볼 때 3년 동안의 미국은 낮은 실업률 세계 견고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골디락스 상황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다만 예측하지 못한 불안은 있을 수 있다고 도망갈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공행진하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앞으로 1년간 100bp, 그러니까 1% 정도 내려갈 거라고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로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준이 중동 전쟁발 변동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은 별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금리 인상이 완료되었고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흘리면서, 그래서 전쟁발 위기에 대해서 슬금슬금 진을 빼고 있어요. 자, 미국의 경제학자 60%가 지금 금리 내릴 일만 남아있고 침체 확률이 1년여 만에 최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말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지금 국채가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18%가 유찰되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언론에 보면 미국 채권 시장 불안 신호 2가지. 가격이 급락했다. 자, 채권 시장 가격이 급락한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아예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미 국채 30년물 경매 수요가 확 줄어서 18%가 안 팔려서 도매상이 헐값에 떠안고 최근 금리 미국 채권 금리 하락은 일시적이고 자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 채권 관련 긴축이 본격한다. 이 시장에서 채권 관련 긴축이 본격한단 말은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최대 피해자는 시중은행이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한 게 시중은행, 채권은 펀드, 보험회사, 연기금, 해외 정부인데 이 가운데 채권 투자 손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미국 시중은행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 시중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분기별 손실 발생을 보고해야 되는데 2분기에 미실현 손실, 예상되는 손실이 754조 신고가 됐어요. 미실현 손실은 채권 가격 변동을 하루하루 반영하는 탓에 나타나는 장부상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 발생한 미 국채 가격 하락은 2분기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진짜 심각한 이 국채 가격 하락,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미실현 손실이 눈더미 커지듯이 커지게 굴러갈 거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가 한참 오른 뒤에 허겁지겁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해서 시중은행이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미국의 시중은행의 피해가요. 연준이 긴축한 이후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그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상승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제로금리 시절에 예치한 돈이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대거 빠져나가 버렸다.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등 미국 4대 은행에서 1년 사이에 2,60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중소 시중은행에서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중은행에 지금 국채 손실이 커질수록 예금이 빠져나갈수록 국채 수요는 줄어들고 결국 금리 상승은 더 심해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작한 긴축이 이 미국의 금리와 국채, 시중은행 이런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시장 전체가 긴축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월가에서 연준 등은 미국의 국채 가격 하락, 즉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지금 새로운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 상승이 억제될 거라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것도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중국도 지금 부동산발 위기가 수습되지 않아서 유동성 54조 원을 중국 정부가 다급하게 털어넣는데 그걸 넣어봤자 해결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데가